자, 20대 여성이요. 남자친구를 살해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다의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술자리에서 다투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번진 술자리. 여성은 도대체 왜 남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걸까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난 11월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새벽 3시쯤 됐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 여성이랑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 2명이 같이 있는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 시간이 꽤 됐으니까요. 술이 꽤 취했던 모양입니다. 이 여성이 술에 꽤 많이 취해서 남성의 손등을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아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친에게 사과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 여성이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이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흉기를 던졌는데 이 남자친구의 가슴에 흉기가 꽂히면서 아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유, 팀장님, 보통 우리가 다트 같은 거 하면요. 하트 그렇죠. 예. 그거 잘 이렇게 딱 바로 꽂히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게 저도 지금 항상 한 게 뭐냐면 지금 네 명이 술 먹다가 남자친구가 싸운 다음에 이제 뺨 맞고 하다 보니까 사과 안 하니까 화났어요. 근데 주방에 있는 칼이라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음식이 조리하는 칼일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흉기는 아니고 그 흉기를 휘두르다가 던졌는데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럼 심장에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맞히기도 힘들고 웬만해서는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예. 여자분이 무슨 어떤 교육을 무술인도 받은 아니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중요한 급수에 맞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 건데, 야, 남자분이 사과 안 하면은 그냥 헤어짐을 될 거를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칼 던졌기 때문에 본인이 죽이려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 있던 칼이기 때문에 술 먹고 우발적으로 격분에 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결국 뭐 법정으로 갔죠.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을 줄 몰랐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법정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이렇게 좀 창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결국 재판에서 흉기를 던졌는데 그게 공교롭게 남자친구에게 꽂혀서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부위에 던졌냐, 어떤 것을 던졌냐를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정도라면 살인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거고, 이 여성과 여성의 변호인 측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슨 흉기를 던져서 그게 이 남자친구 거기 이렇게 가슴 같은 데 꽂혀가지고 사망할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던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 불행하게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술 마신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집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박 변호사님,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동안 사건 반장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뭐 그거는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고의가 중요하죠. 예. 고의가 뭐냐면 의욕입니다. 알고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불행한 가실범요. 뭐 가실치사. 가실치사는 형이 상당히 낮죠. 아니면 그냥 아주 불행한 일. 과연 이것이 고의가 있냐 없냐 참 놀랍긴 놀랍습니다. 일반 여성이 이렇게 칼을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칼을 던졌는데 그 칼이 딱 찍혀서 이렇게 사망케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의혹이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예전 사례이긴 한데 총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표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 고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이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 판결문을 좀 보면요. 피고인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가슴이 찔렸죠. 범행 당시에 이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 이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거의 뭐 열의 열이 예 이게 어떻게 징역 4년 세상에 이때 숨진 남자친구 나이가 26이었거든요. 26살의 정말 꽃다운 청춘이 불의의 사고죠. 사고로 벼랑간 비명 행사를 했는데 징역 4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40년이 아니고 4년 지금 그러고 계세요. 더군다나 백 변호사님 네. 고의성을 인정했잖아요. 이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됐다면 4년도 나오지 않았겠죠.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됐다면. 그런데 일단은 징역 4년이 나왔던 거 저도 개인적으로 형량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고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 같고요. 고의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판부에서 저도 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흉기를 던져서 충분히 남자친구가 맞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예. 그리고 흉기를 던진 이 남자친구의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 쪽이든지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쪽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흉기인지 날카로워서 이 흉기가 그 남자친구에게 박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획적으로 흉기를 휴대해서 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살인죄지만 징역 4년이면 아주 낮은 형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심신미약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다 가만히 있는 징역 4년이 선고된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 사건인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뭐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참작할 부분이 있는 동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엔 징역 4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의 이 법적 상식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좀 낮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건 뭐 딴소리입니다만 제가 이 사건 반장을 통해서 이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이 형량 자체가 너무 이 국민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너무 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차원에서 저는 막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계속 지금 4년이 사람의 목숨값이 4년 더군다나 26살짜리 남자의 참 아무튼 이 여성이 공무원이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구청 공무원이었는데요.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2월 당시에 아마 직위해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 퇴직되는 거고 만약에 파면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1심, 2심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구형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4년형이라는 건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구형보다 많이 모자라면 항소를 할 것 같고요. 항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좀 판단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